2025년 7월 초 중국의 주요 홍수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백만 명에게는 재앙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중국 북부의 산업 중심지에서 남부의 농업 분지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수자원부는 결국 7월 4일에 329개 강이 경고 수위를 초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재앙의 가능성을 가진 거대한 구조물 산샤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샤댐은 베이징 내부 브리핑에서 전국적 재난이라고 불릴 만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의 스촨 분지는 대재앙 수준의 폭우로 강타당했는데요. 지난 6월 29일 저녁 10시에 스촨성 청두 북서쪽에 있는 지핑푸 저수지가 물 방류를 늘리며 7월 3일 청두시 홍수를 악화시켰습니다. 구이저우 룽장현은 파괴적인 홍수가 두 차례 강타했습니다. 처음은 6월 24일 그리고 다시 6월 28일이었습니다. 룽장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수가 덮쳤을 때 구조대원들은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대규모 홍수였습니다. 후베이에서는 6월 30일 밤부터 7월 1일까지 셴펑현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홍수에 거의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재난의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7월 3일 허난성 숭현 황정양에서 강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에서 3분 만에 도로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홍수는 후난성 동쿠 같은 마을을 6월 8일부터 침수시키며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7월 12일) 항저우의 유명한 서원은 폭우에 강타당했습니다. 같은 날 샤먼에서 이틀 연속 폭우가 쏟아지며 64년 만에 가장 강한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와 홍수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새벽 2시 윈난성 리장시 신주마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덮쳤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더 불길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월 27일 중국 공산당의 공식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섬뜩한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고위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대 지역으로 물을 방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부 인구를 희생해 다른 이들을 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상류 수력발전소들이 반복적으로 홍수문을 열자 그 피해는 룽장에서 대재앙적인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후난성 터커우 마을에서 한 주민은 NTD 텔레비전에 6월 23일 터커우 수력발전소가 7개의 홍수문을 열어 위안강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급류를 방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터커우 발전소의 대규모 홍수 방류를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지금 양쯔강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6월 30일 오후 6시에 스촨성 이빈을 지나 민강과 진사강에서 거대한 홍수 최고 수위가 지나갔습니다. 이 물결은 하류로 흘러내려가 산샤댐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수압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7월 2일 오후 2시 기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댐 저수지 수위는 152.87m에 도달했으며 이는 공식 홍수 경계 수위보다 7m나 높은 수치입니다. 유입량은 무려 초당 3만 입방미터에 달했지만 유출량은 겨우 2만 400 입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댐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7월 7일이 되자 상황은 매우 위급해졌습니다. 수위는 경고 기준선인 171m를 넘어섰고 설계상 최대 수위인 175m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7월 7일 오후 6시 37분 주파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나나이 내부는 극심한 혼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내부 보고에 따르면 베이징 최고 지도부는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열었고 평소와 달리 매우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댐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통제불능의 붕괴가 발생할 경우 하류의 수억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중국 전역의 에너지, 교통,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국가적 시스템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은 최고위층의 섬뜩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응해 베이징 당국은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민무장경찰과 수자원 당국, 군사 산업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협력하여 대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베이징이 군사 전시 비상계획을 가동했다는 보도입니다. 남부 정부 사령부는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공병 부대는 댐 인근에 비밀리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지키기 위해 조절 시스템은 최대 작동 상태에 돌입했으며 저수지 수위가 171m 경고선을 넘어서면서 대량의 물을 강제로 방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한 선택입니다. 한 수리공학 전문가는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통제불능에 가까운 상황은 처음입니다. 방류되는 물 한 입방미터마다 이창, 우한, 난징 등 도시들의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셈이며 이들 도시는 모두 1급 홍수 비상 대응을 발령했습니다. 정권은 의도적으로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대안인 댐 붕괴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통제 불가능한 블랙스완 사건, 즉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나 산사태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댐 본체가 반복된 홍수 충격으로 이미 약간의 변이를 겪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 시민들이 집과 생계를 잃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잃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7월 4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천민수자원부 부부장은 이번 위기의 규모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국 329개 강이 홍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영 매체 기록에 따르면 재난 대응 책임자인 장거칭 부총리는 7월 1일과 2일 후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주변에 침수된 도시가 아니라 경제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재는 시진핑 하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정치 평론가 리리니는 에포크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전임자들의 대중주의적 쇼는 이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바오 같은 지도자들이 재난 현장에 급히 달려가 관심을 가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가뭄으로 고통받는 허난성을 시진핑이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위로나 지지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최고위 관료들은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치가 가장 잔혹하게 드러난 곳은 후베이성 NCC 셴펑현입니다. 재난은 6월 30일 밤부터 7월 1일 이른 아침 사이에 닥쳤는데 이 날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공산당 창당일과 겹칩니다. 주민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6시에야 당국은 비상 강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6월 30일 오후 8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이 도시에는 무려 342.2mm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지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79.5mm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근의 셰너년은 15mm도 채 되지 않는 강우량을 기록해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매우 국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셴펑 산팍 남문에 거주하는 홍 씨는 7월 1일 오후 4시경 폭우가 전날 밤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비가 매우 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강은 완전히 넘쳐 흘렀고 물은 상점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하류로 휩쓸려갔으며 도로는 누런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이 촬영한 현장은 마치 종말을 연상케 했습니다. 약초 가게를 운영하는 리 아주머니는 자신의 평생 노력의 결실이 진흙탕 물에 잠기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인 천 양은 새로 산 자동차가 홍수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드스타 뉴스에 따르면 셴펑현에서는 7월 1일 새벽 한 부부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침수된 물속에 있던 전기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 대응은 구조가 아니라 신속한 여론 통제였습니다. 당국은 1만 8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황 씨는 로맨틱 매너에 살던 부부가 숨졌고 그 외에도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정보를 가차없이 통제하기 때문에 진짜 사망자 수는 여전히 국가 기밀로 남아있다 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산샤댐은 중국 공산당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이자 자연을 정복해 중국을 근대화로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의 기념물이었습니다. 2003년 산샤댐 완공 당시 관영 매체는 이 댐이 1000년에 한 번 올 대홍수도 견딜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현실이 드러나면서 그 주장은 조용히 100년에 한 번 올 홍수 수준으로 격화됐습니다. 이제 댐 자체가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 하에 놓인 지금 그마저도 위험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이 댐의 진짜 역할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산샤댐은 총 11개의 수문을 열고 초당 44,000 입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물살을 방류했습니다. 단 5분 만에 항저우의 서울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전체로 따지면 거의 300개의 서호에 해당하는 방류량이었으며 이로 인해 양쯔강 수위는 급격히 상승했고 하류 도시들의 심각한 홍수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홍수 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상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류 지역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산샤댐 설계에 참여했던 중국 수문학자 왕웨이로 박사는 수년간 이른바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해왔습니다. 그는 산샤댐의 주된 목적이 홍수 조절이 아니라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보고서에는 중요한 안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수기에는 유입되는 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수지 수위를 145m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웨이로 박사는 이 규정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수지를 위험할 정도로 가득 채워두면 집중호우를 흡수할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 방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웨이로 박사는 이것이 회색 코뿔소 사건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대한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약 98,000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그는 추정합니다. 예고 없이, 그것도 주로 야간에 물을 방류하는 관행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댐의 기반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여러 측면에서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물리적 안정성 자체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댐 구조에 미세한 변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위협은 이제 학계 분석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균열의 존재와 댐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막대한 수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저수지 유발 지진 현상입니다. 이는 393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의 무게가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수지가 채워진 이후 해당 지역의 지진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3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댐의 오만함은 너무도 커서 지구 자체의 물리적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NASA 과학자들은 방대한 수량의 물이 지구의 자전을 측정 가능할 정도로 늦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명피해로도 나타납니다. 산샤댐 건설은 인류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강제 이주를 필요로 했으며 최소 130만 명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13개 도시, 140개의 읍, 1300여 개 마을과 수많은 귀중한 고고학 유적지가 수몰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약속된 경제적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막대한 전력 생산과 이익은 상하이와 같은 해안의 대도시로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약속조차도 부분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5단계 선박 승강장은 공학적 경이로움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악명 높은 항로 병목 구간이 되어 대기 시간이 며칠씩 길어지며 강의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왕 박사는 핵심 갈등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혁으로 댐과 저수지 사용 권한이 민영화되었습니다. 홍수 발생 시에 사용권을 가진 이들의 경제적 이익과 공익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는데 댐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다음이 경제적 이용이며 홍수 방지는 가장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익을 위해 저수지를 위험할 정도로 가득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75년 반차오 댐 붕괴로 약 24만 명이 사망한 중국 댐 붕괴의 비극적인 역사는 그 잠재적 참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 마이클 아슬리는 산샤댐의 홍수 조절 실패나 중대한 안전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권은 이 댐의 성공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댐이 실패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정과 능력이라는 핵심 신뢰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참사는 다른 통치 문제들과 맞물려 대규모 사회 불안을 촉발하는 마지막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쯔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지금 중국 공산당 통치의 근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야망에서 태어나 상충하는 우선순위 위에 세워진 산샤댐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거대한 도박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와 그때 당 자체가 함께 무너질지 여부입니다.